풀꽃 나태해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오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온 가족과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설날 즐겁게 보내셨어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마냥 즐겁기만 하지 않았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형제 자매들 간에 갈등이 불거지거나 또 부부싸움도 증가한다고 해요. 아쉽게도. 자, 걱정 말아요 그대.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억울함이나 고민을 들어드리고 법으로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가족 간의 소송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의 변호사 최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4일 너무 짧아요. 네, 뭐 하시나 그렇게 짧아요? 이번에는 전 서울에서 가족들하고 보냈는데요. 아마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사실 쉬긴 좋았는데 매출이 뚝 떨어져서 아마 걱정이실 텐데 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방송 들으시면서 힘내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외치면서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설 연휴에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면 즐거운 일도 많지만 그동안 못했던 또 쌓아두었던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잦은 다툼이 발생해서 큰 싸움으로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설과 같은 이런 명절 전후로 해서 이혼도 그렇고 또 이렇게 가족 간의 상속에 관한 그런 상담 문의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실제로 정말 그런데요. 네. 욱하는 마음 좀 다스렸으면 한다. 이렇게 좀 제가 조언을 드리곤 하는데 실제로 이혼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 갈등하는 케이스가 많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여비서들이 많은데 시월드라고 하죠. 시집을 시월드 잘 갔다 왔다고 하면서도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실제로도 그 명절 끝나고 나면은 이혼 소장 접수율이 확 늘어난다는 게 지금 대법원 통계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친척 되시는 분이 이런 문제를 상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못하고 저한테 살짝 그렇게 묻는데 실제 그뿐만 아니고 2월 달 전으로 또 추석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 이럴 때 되면은 생각보다 이와 같은 상담이나 이런 건수가 저한테도 늘어나는 것을 사실 실무를 하면서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혼이나 상속에 관한 것들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네네. 네. 자, 지금 사연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난 설 대구에 홀로 계시는 외할머님 댁으로 어머니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께서 외삼촌에게 남은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외할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고 틈틈이 반찬도 해드렸는데 이미 저희 외할머니는 재산의 반 이상을 외삼촌 사업을 도와주는 데 쓰셨고 친손자 결혼에도 남은 땅을 팔아 현금 증여했습니다. 이유는 사업으로 힘들어하는 외삼촌이 안 됐다는 건데요. 생전에 외할아버지께서는 저희 어머니를 더 예뻐하셨고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이 나눠줄 거라고 하셨는데 그만 갑자기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장도 남기지 않으셨고요. 저희 어머니가 속상해하시면서 우시는데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셨어요. 와, 이런 경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이러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외국과 달리 돌아가시면서 유언장 남기는 경우가 잘 없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민법에 보면은 유언은 한 5가지로 아주 형식적인 요건을 안 갖추면은 사실 유언 자체도 다투면 무효가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 조금 좀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외할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마 상속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보이는데 그렇죠. 아마 지금 그 말씀 대충 보면은 상속 그 당시에 재산이 전혀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한다고 하면은 결국 외할머니 그리고 이 상담하신 분의 어머니, 외삼촌 이 세 분이 그 상속이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상속 돌아가실 때부터 그 재산을 적어도 이 1.5대 1대 1 해서 이 퍼센트지로 한다고 하면은 7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인이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변호사를 좀 만나서 상담을 좀 해봐라라고 좀 조언을 드릴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이 지금 문제 삼는 것이 그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외할머니가 전부 상속을 받아서 외할머니가 전부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한다고 하면은 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걱정 마십시오. 지금 누구한테 주겠다라는 의사만으로는 상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나중에 돌아가시면은 그때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고 그때 이제 절반을 달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그 외삼촌한테 절반 이상을 사업자금으로 도와줬다 이렇게 했을 현금으로 때는 일단 증여를 했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공동 상속인 중에 한 사람한테 이렇게 증여했는 부분은 나중에 상속분을 계산을 할 때 그것까지 반드시 포함해서 상속분을 나누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나중에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미 외삼촌한테 줬는 부분까지 넣어서 전체적인 계산을 한 다음에 어떤 상속분을 나눠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걱정 말아요. 그대입니다. 자, 아까 잠깐 그 유언장의 5가지 요건도 뭐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네네. 요즘에 뭐는 부모들이 형제가 여럿인데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재산 분배 문제를 정해주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에 이렇게 갈등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유언장이 꼭 필요한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속, 증여에 대한 계획이 없이 돌아가시는 것은 가족 파탄의 지름길이다. 네. 정말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실제로 중요한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언론을 보니까 93만 원 때문에 형제가 유산 싸움을 했는 케이스가 있고 네. 경찰까지 부른 그런 허무한 케이스가 있다고 했는데 네. 사실 이게 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특히 연세가 좀 들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네. 요즘 유언 공증하는 거 얼마 받지도 않습니다. 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공증 사무실 가셔가지고 증인 2명 데리고 가족들은 안 돼요. 증인 2명. 교회를 다니시면 교회에 계시는 분이든 아니면은 절에 다니시는 네. 분들이면 지인과 몇 분 가셔가지고 네. 본인 재산 목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유언을 공증을 해놓으면은 비용 진짜 얼마 안 듭니다. 네.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뒤에 돌아가신 다음에 공평하게 나누면 되기 때문에 네. 정말 꼭 그 유언 절차를 놓으시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만약에 그런데 이걸 안 해놓고 돌아가셨다. 네. 그러면은 민법에는 서로 그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나눌 수 있도록 그렇죠. 돼 있습니다. 네. 아파트는 장남이, 네. 상가는 차남이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되면은 결국은 소송으로부터 갈 수밖에 없는데 소송의 결과는 가족의 완전한 분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유언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은 이렇게 갈등 빚고 싸우는 것보다는 법이 정한 대로 정말 형제들 간에 똑같이 나눠 갖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대 1대1로. 맞습니다. 네. 그대로 나누면 사실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 팁을 드리면은 네. 돌아가셨을 때 옛날은 뭐 장남한테 더 주고 했는데 요즘에 그거 없습니다. 네. 1순위가 아들, 딸이죠. 네. 아들 5명이 있으면 똑같은 부분으로 부분이 되고 그렇죠. 다만 살아계신 처나 남편이 되는 배우자는 아들, 딸 받는 거에 50%를 더 받습니다. 1.5. 그렇죠. 네. 그래서 1.5대 1대 1 된다는 거 그렇게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계획도 세우실 연세가 좀 많으신 부모님들께서는 뭐 이제 유언을 혼자 작성하는 것보다는 그 요건을 다 채워야 되니까 공증사무실 그렇습니다. 가서 반드시 네네. 공증 그 자문을 그렇게 해주면 받아서 좋습니다. 네네. 유언장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좀 갈등이 조금 좀 덜 일어나지 않을까. 설령 그것이 1,000만 원짜리라 한다 하더라도 네.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문자 들어와 있네요. 0032님 주셨는데 우리 부모님은 3억 정도 되는 재산을 사후에 사회에 기부하신다고 유언장을 쓰셨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고 네. 한데 이 부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유류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상속인이 자기 재산을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남아 있는 유족의 생활이
안정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와 같은 것을 고려를 해서 법정 상속분의 절반까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부를 3억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부단체가 기부는 받을 수 있지만 그 3억 중에 본인 예를 들어서 3명이 1대1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본인이 받을 것은 1억 되는데 1억 중에 절반인 5천만 원 정도까지는 그 기부를 받는 단체로부터 이걸 돌려달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될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언을 그렇게 해놓으셨다고 하면은 유언 받는 그 단체와 협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류분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법정 상속분을 2분의 1 까지는 받을 수 있다. 받으실 수 있다. 네. 자, 4510님. 저희 형제들은 10수년 전부터 갈등이 있었습니다. 최근 형님 부부가 저희 부부에 대한 악성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데 형제 사이에도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이고, 이런 질문 참 주셨네요. 안타깝고 한데요. 네. 사실 엊그제 언론 보도를 봤더니만 그런 문제 때문에 형제간에 칼부림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케이스를 봤는데요. 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백엔니스 통사 비슷한 것을 한다라는 그런 것인데 그런 부분은 정말 소통의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죠. 결국 그 부모님들이 좀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좀 푸는 자리를 했으면 좋겠고 저거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도 형사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가족 간에 건너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그런 법적인까지 가진 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또 다른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소가 가능하다곤 하지만 또 그렇게 될 경우 남보다 더 못한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사실 이런 경우가 좀 주변에서 뭐 악성 소문을 퍼뜨리는 건 아니지만 형제들 부부간에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아유. 부모님 계시면은 좀 덜한데 부모님이 다 안 계시면 그렇죠. 네네.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한두 번 보는 게 아닙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결국 안 되면은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법정 다툼의 끝은 좋은 것은 변호사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 서로 협의를 잘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부부간의 문제도 있지만 홀로 되신 부모님이 재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혼하신 새로운 배우자, 새로운 네네.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그 배우자와 자식들 간의 재산 때문에 종종 이렇게 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몇 건 그걸 하고 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최근에 특히 황혼 이혼도 많고 네. 또 황혼 이혼한 다음에 황혼 재혼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있죠. 앞으로 100세 점점 시대 더 때.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 새엄마와 기존에 돌아가시거나 자녀들. 이혼하신 네.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그들수록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서 네. 살아 생전의 이혼장 같은 것들 명확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고 유언장이나 공증도 그렇죠. 유언 공증을 해놓을 필요가 있고 네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혼인할 때 부부 재산 계약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재혼을 하려고 하실 때는 부부 재산 계약을 미리 해서 나중에 이혼을 하거나 돌아가셨을 때 재산을 각각 어떻게 하는지 사실 재혼하시는 분들은 다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을 미리 확인을 해놓고 그것을 부부 재산 계약이라고 해서 그거를 등기를 해놓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미리 사전에 어떤 법적 분쟁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황혼 재혼하는 부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부부 재산 계약을 확실히 좀 체계를 해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지금 이 시간이라도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네. 특히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 재산이 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혼하실 때 반대만 하지 마시고 네.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해서 네. 나중에 법적 분쟁을 만드는 것을 좀 미리 차단해 놓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문서화시키는 게 그렇습니다. 나중에 갈등 요소를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되는 젊은 것 같아요. 친구들도 네. 저희 주위에도 보면은 변호사 부부, 법조인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네. 이런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부부 재산 계약하는 경우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너무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만에 하나 벌어질 사태에 그렇습니다.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특히 들어요. 황혼 재혼 부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 간의 평화가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때 어떤 서면 만드는 것에 대한 서먹함은 오히려
미리 어떤 그 서면에 의한 계약으로서 방지할 수 있다는 점. 그것이 그렇죠. 오히려 또 가족의 화평을 기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제 주변에 어떤 분이 재혼을 하셨는데 연세 드셔서 이제 그 재혼하실 때 그 여자분께서 그 이제 새 자녀들한테 공포를 하셨대요. 네. 나는 재혼해도 너희 아빠 재산에 전혀 그렇게 안 하겠다. 욕심 부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렇게 각서라 그러나 뭐 이렇게 문서를 본인이 직접 쓰셔가지고 그렇게 써서 아이들한테 줬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을 딱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하니까 오히려 갈등의 여지가 없다고 너무 편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그 있어요. 문제가 나중에 상속권을 미리 포기하느냐 이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서로 그 문제에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네. 한다고 하면은 그대로 이행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권장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얼마 전에는 작년에죠. 제가 TV에서 맞습니다. 본 그 네네. 경우인데 이제 뭐 간병하던 치매 노인이 재산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치매 노인과 간병하던 치매 노인과 혼인 신고를 한 후 50억을 상속받은 70대 간병인에게 법원이 혼인과 상속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뭐 치매 환자인 경우라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게 작년 11월 달이었는데요. 네. 이게 치매 노인과 만난 지 2개월 만에 이게 그 여성분 그 간병인이 혼인 신고를 했는 겁니다. 아, 대단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신 다음에 2개월 만에 50억 재산을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이분이 자녀가 없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조카가 문제를 삼았던 케이스인데요. 결국 그 치매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 그 간병인을 엄마 부를 정도로 인지 능력이 전혀 없었죠. 결국 혼인을 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혼인 신고가 된 그런 취지로 봐서 법원으로서는 혼인이 무효다. 그러니까 네. 무효인 혼인에 기해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상속은 무효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 조카들 7명의 조카가 재산을 다시 회복했던 그런 케이스인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연세가 드시고 그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점점 이런 사건들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미리 이 문제도 상속에 관한 의사를 명확하게 해놨다고 하면 이런 문제도 없었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연 왔는데요. 좀 결혼한 지 15년 차 됩니다. 맞벌이 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둘째 며느리인데 큰형님 내외가 형편이 어려워져 저희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형님은 이번에도 가게 핑계대고 설에 오지 않았고 저 혼자 차례상 차렸습니다. 몇 년째 남편에게 고충을 호소했지만 남편은 형제간 우애에 금이 간다며 저를 나무라기만 합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간섭이 심하신 데다 살림 하나 도와주시질 않습니다. 도우미를 쓰겠다는 것도 반대하셨고요. 몇 번 이혼을 결심했다가 아이들 때문에 참았지만 이번 설 연휴는 짧다며 친정도 못 가게 하고 명절 내내 일을 시키더군요. 이제 더 이상 참기 어려워졌습니다. 이혼 소송 절차 등등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이럴 때 참 힘들긴 한데 참 이혼 사유가 이게 될까요? 참 안타까운데요. 네. 명절 이혼이란 그런 단어가 심심찮게 들리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에 설 연휴 이후에 설 연휴가 2월에 있었는데 3월 달 같은 경우에 2월 대비 이혼 접수율이 40% 가까이 늘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분이 혼자만의 고민은 아닌 것이죠. 네. 지금 15년 됐다고 하니까 자녀분들이 아직 미성년자일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굳이 그 이혼 소송 절차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혼은 크게 협의 이혼 절차와 소송에 의한 절차로 나뉩니다. 네. 근데 협의 이혼 절차는 소송이 필요 없고 그렇죠. 가정법원 재판장님 앞에 가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이라는 것만 받으면은 도장 찍고 나면 이혼이 되는데 그렇죠. 요즘은 욱하는 어떤 이혼을 막자라는 취지에서 이른바 이혼 숙려 기간을 둡니다. 그런데 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숙려 기간을 3개월로 두고 자녀가 없으면은 1개월 정도 두어서 하는데 실제 이 제도 시행한 이후에 협의 이혼 취하했는 케이스가 많이 늘어서 아주 좋은 제도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1개월, 3개월 동안에 이제 다시 그렇습니다. 마음이 좀 돌려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협의 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에는 이 숙려 기간이 없이 그냥 소장을 제출하면서 바로 그 법정 다툼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된 경우에는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넌다는 점에서 정말 숙려하고 숙려해서 정이 정말 그 견디기 어렵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주위에 있는 법률 전문가를 한번 찾아가 보시라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1118님 문자 주셨네요.
아버지가 미리 형한테 10억짜리 집을 형 명의로 해놨는데 나중에 분배 받을 수 있나요?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100억 그 전체가 100억이라고 하면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10억 예를 들어서 15억 재산에 10억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서 그 지금 상담하신 분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인 것이죠.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그것을 돌려올 수는 없지만 나중에 상속분을 정함에 있어서 그 형님이 공동 상속분 중에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1년이 지나건 10년이 지나건 전체 상속분 지날 때 그때 있었던 것을 참작 반드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너무 걱정은 마시되 앞으로 어떤 그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버님에게 본인에 대한 것은 좀 미리 좀 확인을 해달라 이런 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류분 제도가 있으니까 네네. 그거를 또 이용하시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나중에. 네. 자, 2357님. 친정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신 지 60년이 되었는데 60년이요? 네.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하면 분명 부모님 이름의 땅이 있습니다. 등기에 대한 서류 증명 부분은 없는데 어떻게 찾아야 할지요 하셨어요.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재산 같은 경우에는 재산 조회 절차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그 계좌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금감독위원회에 그 조회를 하면은 돌아가신 분 명의로 되어 있는 은행 계좌, 보험 계좌 같은 걸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그 국세청이나 이런 데를 확인을 하면은 재산이 있으면은 그것이 등기가 돼 있든 아니면은 뭐가 건물이건 납세했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네. 그거를 통해서 재산을 확인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국세청과 금융자료는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화요일에 남자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걱정 말아요 그대, 오늘은 가족간의 소송 문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진영입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명절 스트레스에 대해서 문자 받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문자 주셨어요. 스트레스가 많으셨나 봐요. 저희가 몇 개만 좀 골라봤습니다. 2756님, 저는 워킹맘인데 연휴 내내 대구에 있는 시댁에 다녀왔어요.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회사 출근하는 오늘이 왜 이리 행복하던지 행복하다니 다행이시네요. 자, 3290님, 친정에 갔더니 손으로 빚은 만두며 전이며 밑반찬이며 어머니가 잔뜩 싸주셔서 양손 무겁게 들고 왔습니다. 며칠 동안 반찬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얼굴이 자꾸만 어른거립니다. 아우, 좋으셨겠어요. 저도 엄마가 그리워지네요. 이렇게 엄마가 계셨으면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싸주셨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이 나이가 되도록 자꾸 엄마를 찾네요, 저도. 자, 8805님. 2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설 차례와 어제 시조모 제사에 만며느리로 애쓴 우리 조카와 조카 사이 응원합니다. 와, 좋습니다. 이렇게 응원 받아서 아마 더 잘 모실 것 같네요. 자, 0760님, 내 남편이 사랑이 가득 담은 윙크 한 방에 저는 스트레스가 날아간답니다. 정수 씨, 새 사업하는 내 남편, 올 한 해도 사업 번창을 위하여 파이팅입니다. 정수 씨 사랑합니다. 와, 사랑이 묻어나네요. 정말 에너지 만땅일 것 같습니다. 8805님, 0760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연휴 뒤에 처음 출근하신 기분이 어떠신지 열심히 지금 일터에서 일하고 계시겠죠? 자, 벌써 마지막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는 내일 아침 10시 10분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삶을, 나만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곡 들으시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김병숙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부활의 생각이 나 함께 들으시고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자꾸 생각이 나 아주 오랜 후에야 내가 알 수 있어